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료소송이란 무엇이고 의료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의료소송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의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좀 의료소송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게 승소할 수도 있구나, 또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이라는 거는 법원에다가 강제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의료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환자들이 의사가 의료 과실이 있다라고 입증을 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통상적으로는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게 되고요. 이 경우 소송을 건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게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소장에서는 의사가 어떤 의료행위가 있었고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원고 측, 환자 측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피고인, 의료인은 얼마 정도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은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인 의료인이라든가 병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 측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또 소장을 제출한 환자 측에서 그 답변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피고 쪽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출하는 서류는 환자 측에서는 소장, 의사 측에서는 답변서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제출한 서면들에 대해서는 준비 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두 번씩 서류 공방을 하게 되면 대충 쟁점이 정리가 됩니다. 환자 측에서 어떤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진 측에서 어떤 게 과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서로 간의 쟁점이 다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를 오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를 변론 준비 절차라고 하는데요. 그 서면만 가지고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에 와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자, 우리가 쟁점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원고 측이 그러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한마디로 피고 측이 어떤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럼 주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장에 합당한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피고 측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 측에서는 그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감정이라든가 사실조회라든가 신체 감정이라는 걸 신청하게 되고요. 피고 측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원고 측의 입증을 막기 위해서 감정 절차 같은 경우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실시하게 되면 그 서류들이, 감정 같은 서류들이 법원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런 서류들이 다 도착했을 때 법원에서는 그 서류를 보고 이제는 재판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론 기일이라는 걸 잡습니다. 그래서 변론 기일을 오게 해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해서 진술을 듣고 최후에 누구 말이 옳은지 그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소송은 굉장히 쉽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 다른 소송에 비해서 더 소송 기간이 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든가 일반적인 법률 관계는 판사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한테, 제3자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료소송이라는 것 특징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 출신 판사가 아닌 이상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지, 한마디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의료 과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앞서서 제3자한테 이 의료 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손해액이 과연 얼마인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자체를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3의 기관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든가 대한의사협회, 이런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이 가게 되면 오는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 절차는 굉장히 짧게 끝나는데 이런 감정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의료소송하면서 오래 걸린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셨다고 하면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과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과연 의료 과실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악결과가 발생했다. 예를 들자면 그냥 걸어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의료 과실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승소하려면 그냥 우리가 걸어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서 어떤 의료 행위 중에 어떤 과실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과실이라는 게 결국 의료 과실이잖아요. 용어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용어입니다. 다른 거로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 사람을 쳤을 때 우리가 그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죄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거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도 과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통사고에서 과실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횡단보도 앞을 운전하고 갈 때 내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옆을 보면서 운전하고 간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일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운전자들한테는 전방 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 보면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말을 해보자고 한다면 내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다. 결과 예견 의무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전방을 주시해서 사람을 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해서 사람을 쳤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거잖아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결과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어떤 악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니까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다 하지 않았을 때 그거를 과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의료 과실도 똑같습니다. 의사라면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내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의료행위에 적합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학적으로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처치를 하지 않아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의료 과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담낭 절제술을 할 때는 클라스 삼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클라스 삼각이라는 부분이 보이도록 박리를 해가지고 담낭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혈관이라든가 총담관을 우리가 자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를 의사가 예견했기 때문에 수술할 때 그 부분을 잘 박리해서 다 보이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절제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클라스 삼각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절제를 했다고 한다면 의사로서는 내가 총담관 다른 곳을 자를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었죠. 예견할 수 있었으면 다 분리했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고 수술했기 때문에 결과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을 잘랐다고 한다면 그거를 과실로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은 교통사고와 우리가 비교해보면 굉장히 쉬운 용어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환자들이 의료과실을 입증할 때 의학적으로 표준적으로 이게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통사고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쉬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의료 과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교통사고와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쉬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과실이라는 거는 결과 예견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